네, 안녕하세요. 기가몬 코리아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유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유연하고 경제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하기로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시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및 트래픽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디바이스는 다양해졌으며 어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점, 가상화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전체의 볼륨 및 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도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짐으로써 이제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가몬에서는 이런 IT 복잡성을 해결을 하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보안을 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바로 기가몬의 차세대 보안 전달 플랫폼입니다. 기가몬의 차세대 보안 전달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필터링, 마스킹과 같은 패킷 레벨의 최적화, 그리고 메타데이터 생성이라든가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복호와 같은 세션 레벨의 최적화 기술을 적용을 하고요. 이렇게 최적화된 트래픽을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을 하는 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수집, 최적화, 전달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뒤에서 설명드리는 슬라이드들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보안 전달 플랫폼을 통해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부터 멀티 클라우드 환경까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구성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기관의 인프라 구성입니다. 외부 연결을 위한 회선이 있고 지사가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 혹은 OOB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구성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규 보안 솔루션을 추가하는 것도 어렵고 기존 보안 솔루션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장비의 장애가 전체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해당 보안 장비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추가로 툴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프가 있습니다. 와프는 웹 방화벽입니다. 와프는 80 트래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프가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와프 인터페이스로 와프와 상관없는 백업 트래픽, 유튜브 트래픽, 이메일 트래픽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와프는 해당 트래픽이 본인과 상관이 있는 트래픽인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컴퓨팅 리소스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에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스팬이나 미러링 혹은 물리적인 탭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의 가용성을 위해서 기가몬 장비에 인라인 바이패스 기능이 장착된 모듈을 장착해서 인라인 형태로 설치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굉장히 물리적인 스위치하기 비슷하게 생겼지만 스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터페이스 타입 및 속도를 모듈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이라든가 IPS가 40G인 경우 40G 모듈을 통해서 연결을 제공하고 있고요. ATP라든가 DLP 같은 보안 장비가 10G인 경우에는 10G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구성이 이렇다면 논리적인 구성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SSL 복호화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보안 장비 중에 일부는 복호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보안 장비도 있습니다. 설령 복호화 기능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복호화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가몬 보안 전달 플랫폼에서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그 복호화된 트래픽을 모든 보안 장비에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보안 장비가 더 많은 트래픽을 보안 검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3,2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DPI 엔진을 통해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필터링을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필터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필터링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메타데이터 등을 생성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VM웨어나 오픈스택, 누타닉스와 같은 다양한 버추얼 플랫폼을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가상화 쪽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를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보안성 확보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이퍼바이저 내에 보안 VM들을 설정을 해서 가시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특정 VM이 이동하는 경우 그 해당 VM에 대한 자동화된 가시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 VM을 설치하게 되면은 결국엔 하이퍼바이저 내에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VM의 어떤 덴서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가몬에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에서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 VM이 아닌 가상 버추얼 탭 VM을 통해서 그 VM이 트래픽을 수집하고 수집한 트래픽에 대해서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에게 전달한 후 최적화를 해서 그 최적화된 트래픽을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보안성 및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VM웨어, 오픈스택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VM웨어입니다. VM웨어의 경우 vCenter와의 연동을 통해서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환경을 디텍트하고 러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에 기가뷰 VM이라는 버추얼 탭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탭이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수집된 트래픽을 GRE 터널이나 VXLAN 터널 등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전달 플랫폼은 트래픽을 수신한 후에 중복 제거라든가 마스킹이라든가 넷플로우 혹은 암복화 같은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 후 그 최적화된 트래픽을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또 vCenter와의 연동을 통해서 어떤 특정 VM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이동을 감지하여 그 VM에 설정된 규칙도 자동으로 재배포함으로써 가상화 환경에서의 어떤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스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픈스택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버추얼 탭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가 아닌 하이퍼바이저 내에 오픈 버추얼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에이전트 형태에서의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가본의 중앙 통합 관리 콘솔인 FM이 오픈스택과의 컨트롤러와의 연동을 통해서 버추얼 에이전트가 설치된 이 패키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패키지를 설치하게 된 후에 FM이 이 기가뷰 VM이라는 트래픽을 수집하는 이 버추얼 탭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들은 기가뷰 VM으로 수집이 돼서 집계가 됩니다. 기가뷰 VM에서 기본적인 필터링 등 이런 기능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터링으로 수집된 트래픽을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보안 전달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어떤 최적화 작업을 통해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픈 버추얼 스위치의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스택 컨트롤러와의 연동이 필요하고요. 오픈스택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번에는
인스턴스가 아닌 하이퍼바이저 내에 오픈 버추얼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 수집된 트래픽들은 소프트웨어 형태의 보안 전달 플랫폼인 V시리즈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 V시리즈에서 일반적인 최적화 기능을 통해 보안 장비에게 전달을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더 추가적인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보안 전달 플랫폼에게 트래픽을 전달하여 추가적인 최적화 기능을 적용한 후에 보안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WS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벤더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형태로 가시성 및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에이전트를 계속해서 설치하다 보면은 EC2 인스턴스에 당연히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보안 모니터링 인프라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벤더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의 어떤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기가몬에서 제공하는 경량의 에이전트만을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설치를 하고, 이 인스턴스들을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을 소프트웨어 형태인 보안 전달 플랫폼인 V시리즈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V시리즈는 해당 트래픽들을 받은 후에 최적화 작업을 수행을 한 후 그 트래픽을 클라우드 내에 있는 보안 툴 혹은 온프렘에 있는 보안 툴에게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AWS 애저 이 두 가지 모두 다 동일합니다.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버추얼 탭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해당 CSP, 즉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미러링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고요. 그래서 AWS 같은 경우에는 VPC 미러링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5가지의 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내에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기가뷰 FM이라는 중앙 통합 관리 콘솔이 있게 되고요. 이 중앙 통합 관리 콘솔이 AWS EC2 API와 연동을 해서 가상화 환경을 러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구성 요소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설치하는 에이전트가 있겠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있고, 이 에이전트의 정책을 설정을 하고 트래픽의 플로우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형태의 보안 전달 플랫폼인 V시리즈가 있고, 이 V시리즈에게 정책을 내려주고 이 V시리즈의 트래픽의 플로우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V시리즈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5개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GB탭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데비안 계열이라든가 레드햇 계열 혹은 윈도우 계열 다양한 OS에 맞는 에이전트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FM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FM은 기존에 온프렘에서 사용하고 계신 FM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AWS 같은 경우에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구독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FM이 설치가 되면요, FM이 아마존 EC2 API와 연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VPC, 내가 원하는 특정 서브넷에 나머지 컴포넌트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즉 V시리즈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에이전트들은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들은 소프트웨어 형태인 보안 전달 플랫폼인 V시리즈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 V시리즈에서 슬라이싱이라든가 혹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마스킹 혹은 넷플로어 같은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후에 그 최적화된 트래픽들을 클라우드 내의 보안 툴 혹은 온프렘에 있는 보안 툴에게 전송을 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즘 공공 클라우드 쪽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클라우드에서 어떤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구성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인프라 환경이 존재하고 문제점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가몬 호크를 통해서 가시성 격차를 해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가몬 호크는 기가몬의 어떤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몬의 하이브리드 인프라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함께 아울러서 지칭하는 새로운 브랜드 네임이고요. 즉 이렇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지, 그리고 그 트래픽이 레가시나 컨테이너 환경이나 어디에서 오든지, 그리고 그 트래픽이 어디로 가든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이든지 이동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수집하고 집계하고 최적화하고 분석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클라우드의 이점인 민첩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바로 기가몬의 호크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창에서 기가몬 호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가몬 호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백본은 10G일 수도 있고 40G 혹은 100G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VM웨어 혹은 오픈스택 혹은 누타닉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AWS, Azure 혹은 둘 다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환경에서 트래픽에 대해 수집하고 집계하고 최적화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관리 콘솔인 FM을 통해서 통제하고 모니터링해서 어떤 인프라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바로 호크의 메시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이제 보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화면 하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탭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탭입니다. 바로 옆에 가상 환경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버추얼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탭들을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집선 장치, 즉 트래픽 어그리게이터인 TA 장비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TA 장비로 수집된 트래픽들이 중앙에 HC로 연결이 되고 이 H 시리즈에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 작업은 아마 플로우 매핑이라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로우 매핑은 여러분들이 스위치에서 익히 사용하고 계신 액세스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약 30개 정도 소스, IP, 포트, DSCP, TOS 등 한 30개 정도 사전 정의된 항목에 의해서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분류된 트래픽들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통합 컨트롤을 해주는 FM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본 슬라이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분석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Threat Insight라는 NDR 솔루션도 있고요. 이 NDR 솔루션을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API 통신을 통해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더 핵심 기술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슬라이드 때 말씀을 드린 수집 단계, 최적화 단계, 전달 단계를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왼쪽부터 시작을 해보면 물리적인 환경 혹은 클라우드, 가상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합니다. 이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인라인 보안 장비, OOB 보안 장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기술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통적으로는 플로우 매핑이라는 액세스 리스트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라인 장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인라인 장비로 전송되는 트래픽에 변형을 가하게 되면 서비스에 영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고요. 바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별도의 로드 밸런스 없이 트래픽을 분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플을 3대를 사용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 와플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분산시켜 줄 수가 있고요. 연결된 보안 인라인 보안 장비에 대한 어떤 헬스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해당 보안 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로지컬 바이패스, 전체 장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지컬 바이패스, 이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OOB 보안 장비는 조금 더 많은 최적화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패킷 기반의 최적화 기술, 플로우 기반의 최적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용도로 패킷을 슬라이싱하거나 혹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마스킹 기능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특정 패킷이 보안 장비가 이해하지 못하는 VXLAN 헤더라든가 MPLS 헤더 같은 경우를 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헤더를 제거해주는 기술, 로드 밸런싱 해주는 기술, 그 다음에 레젝스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 패턴에 의해서 패킷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이런 패킷 기반의 최적화 기술도 있고요.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해주는 기술, 그 다음에 트래픽을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필터링 해주는 기술, 그리고 그 트래픽들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를 생성해주는 기술, 다양한 이런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후 이 트래픽들을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1대1, 즉 10G로 들어온 걸 10G로, 10G 4개로 들어온 걸 40G 하나로, 혹은 40G 하나로 들어온 거를 10G 4개로 다양한 형태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플로우 매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 체이닝 구성입니다. 즉 인라인 툴로 들어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필터를 통해서 불필요한 트래픽을 제거를 해서 어떤 보안 장비의 성능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제가 443 트래픽하고 80 트래픽에 대해서 다른 보안 장비를 탈 수 있도록 보안의 경로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굉장히 유연을 하고요. 이게 마우스로, 이게 실제 설정 화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룰들을 설정을 한 후에 그 룰에 적용되는 보안 장비들을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또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트래픽을 포렌식의 용도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OOB 카피라고 있는 이 아이콘을 끌어다가 필요한 구간에도 놓게 되시면 트래픽을 바로 캡처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FI는 DPI 엔진을 사용합니다. DPI 엔진을 통해서 약 3,2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하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보안 검사가 필요한 트래픽만 클릭해서 보안 장비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보안 검사가 필요 없는 트래픽들만 클릭해서 드랍한 후 나머지 트래픽들을 보안 장비에게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트래픽을 전송할 때 메타데이터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개 정도의 메타데이터 속성 값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DNS라든가 DNS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DNS 서버에서 DNS 로깅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DNS 로깅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HTTP 트래픽의 경우 URL 정보라든가 서버 응답 코드, 그 다음에 SSL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증서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메타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인증서의 값들을 한눈에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기가몬 제품을 사용하신 실제 고객 사례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형태가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의 어떤 복잡성을 간소화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트래픽의 흐름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코어 라우터를 거쳐서 방화벽을 거치고 IPS 와프, 그 다음에 코어 스위치로 나가는 형태라면은 기가몬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코어 라우터와 코어 스위치 사이에 기가몬 장비가 인라인으로 들어가 있죠. 이 장비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도를 줄이기 위해 이중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2개의 장비가 문제가 생길 경우 바이패스가 되는 구성이고요. 이 구성에서의 트래픽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방화벽을 거친 후 IPS를 거쳐서 와프를 거쳐서 코어 스위치로 나가는 경우인데요. IPS가 지금 2대 있습니다. 근데 이 IPS 중에 한 대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패치를 적용하거나 혹은 제품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 해당 IPS에 대해서만 저희가 로지컬 바이패스 기능을 제공해서 서비스라든가 네트워크에 영향 없이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와프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10G 와프를 2대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새롭게 40G 와프를 한 대 구매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개의 와프에 대해서 저희가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해주는데 40G 와프가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그러니까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 할 때 40G 와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트래픽을 보내는 형태로 로드 밸런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보안 장비의 라이프 사이클 연장입니다. 네트워크를 10G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40G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안 장비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말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비용이 증가하고 프로젝트의 기간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가원 장비를 이용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구간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가 10G에서 40G로 바뀝니다. 기존 보안 장비들은 기가원 장비를 통해서 10G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가원 장비를 통해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그대로 제공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PS를 10G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신규로 40G IPS를 하나 더 추가로 구매하셨습니다. 그러면 10G IPS는 버리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G IPS, 40G IPS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10G IPS에 맞는 그 트래픽을 분산해주고 40G 장비에게 맞는 만큼의 트래픽만을 분산해서 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가시성 향상입니다. 보안 검사가 필요한 구간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트래픽을 뽑아내야 되는데 보통 스위치에서 사용하시는 스팬이나 미러링은 2개 혹은 4개 정도의 포트 미러링밖에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없겠죠. 또 보안 장비나 성능 분석 장비가 인터페이스가 2개 혹은 4개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한 10개 정도의 구간이 모니터링이 안 됨으로써 그래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가원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구간을 다 연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 곳으로 모인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필터링이라든가 최적화 기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적용을 한 후에 그 트래픽들을 필요로 하는 해당 특정 보안 장비나 툴에게 전송하는 형태로, 그래서 전체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부분인데요. 요즘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CPU 인텐시브합니다. 기존의 10G 보안 장비가 평문의 트래픽을 보안 검사할 때 7G, 8G 정도의 성능을 냈다면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보안 검사를 수행하게 되면 성능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3G, 4G 정도의 스루풋밖에 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가원 장비가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복호화를 한 후 그 복호화된 트래픽을 다양한 보안이나 성능 장비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인바운드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 둘 다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트래픽 같은 경우 외부 사용자가 우리 내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의 키값이라든가 인증서를 기가원 장비에 복사를 해서 복호화를 한 후에 보안 검사를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할 수가 있겠고요. 아웃바운드의 경우 우리 내부 사용자가 외부 인터넷 접속에 대한 가시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증서 리사이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인바운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품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그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인증서를 피닝을 하는 사이트도 있겠죠. 그 말은 인증서를 핀으로 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인증서에 대해서 리사인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알고 계신 구글 킵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요. 그래서 약간은 예외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기가원 장비에서 제공하는 많은 트래픽 절감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로우 매핑이라고 해서 스위치의 액세스 리스트와 같은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중복 제거라는 기술도 있고요. 넷플로어 같은 메타데이터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필터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트래픽 절감률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절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가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이런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저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보안 툴이 무엇인지, 이 보안 툴의 비용,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인지, 구매 비용이, 그리고 이 툴의 현재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툴이 어느 정도 사용량이 됐을 때 새로운 보안 장비를 추가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 하실 건지 그런 내용들을 좀 기입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기관원 장비를 도입을 했을 때 이 트래픽이 어느 정도 좀 절감이 되었으면 하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기입을 해주시면은요, 이 기관원 장비를 통한 약 3년 정도의 총 그 ROI 값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툴이고요. 정량적인 결과, 정성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의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이제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은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나고 인프라의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안 장비가 보안 검사를 수행해야 할 트래픽의 양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인프라의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몬과 상의해 주십시오. 기가몬이 여러분의 인프라를 빠르고 유연하게 동작하고 보안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과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